지금 미국의 비건 대표, 그야말로 트럼프의 혓바닥에 폼페이오가 혈함은 이 비건은 트럼프가 방구를 끼면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똘만이죠. 이 비건이 점진적인 비핵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건이야말로 미국으로서는 가장 북한 앞에 협상의 실무자급입니다. 비건은 직위도 높지 않아요. 과거에 이번에 대표 맡기 전에는 포드사 수석 부사장 했는데 그 뭐 포드사 수석 부사장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별것도 아닙니다. 그 수석 부사장 직전에 이 미국의 의회 주변에서 보좌관급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지금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북한 협상을 맡았는데 철학이 결여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트럼프의 심기를 보면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지금까지 비핵화한다고 1년하고 3개월 동안 대북 교섭을 하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트럼프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하는 터뽕빠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와서 이 짓을 합니까? 처음부터 바짝 쪼우죠. 어차피 1년 2개월을 허송세월하고 훈련 중단되고 전략자산도 못 오고 한국 안보 개판되고 한미 신뢰 다 땅에 떨어지는데 이게 전략입니까? 무슨 전략이 이런 게 있어요? 1년 2개월 14개월을 소모하고 망가질 거 다 망가지고 군사 합의되고 어쩌고 하면서 한국의 안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한미 동맹 다 파괴되어 가고 있고 한미 훈련 중단하고 이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점진적 비핵화가 아니라 빅딜로 한다. 빅딜이 뭡니까? 옛날에 처음에 트럼프가 재작년에 큰 소리 한참 쳤던 포괄적 비핵화 CVID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14개월 동안에 뭔 짓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하면서 대단한 듯한 입장을 말하느냐. 그동안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상응적 비핵화 주장에 동조해서 놀아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의 계획이었다고요? 지랄하고 아유 정말 내가 요즘 이해하십시오. 제가 제정신으로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솔직하게. 뉴스 브리핑을 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무슨 돈이 다 쫄아들었니, 망해가니, 경제가 급격히 무너져가니 말들이 많은데요. UN 보고서는 북한의 유류 환적이 최소 140여 회였다. 러시아 선박, 한국 기업, 북석탄 거래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보요회가 보도를 했어요. 선박 환적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 관여되었다. 한번 알아봅시다. 북한이 선박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거래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이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석탄 거래 정황을 또 설명하면서 러시아 선박과 한국 기업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관련 기업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 패널은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의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12일 공개된 대북제재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환적 장면들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66일 동안 불법 행위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자세히 명시했는데요. 2달 동안에 벌어진 거예요.
지난해 6월 8일이면 한참 한국에는 북한 석탄 문제가 VOA 보도 이후에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석탄은 그 전에 있었던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출범 전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는데 그게 한참 터져서 시끄럽던 지난해 6월 8일 2달간에도 지금 엄청난 형태의 불법 환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이 지성 6호, 명류 1호, 안산 1호, 유평 5호, 삼정 2호, 남산 8호 등으로 이들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았던 타국 선박들과 맞대고 유류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국이나 한국의 정보기관의 앞잡이인 배들이 한마디로 제3국의 선적으로 해놓고 북한에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유심히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다 밝혀져 보세요. 한국에서 은밀한 기관이 외국 선적의 배를 구해서 거기에 브로카드를 앞장 세워서 자신들은 뒤에서 조정하면서 북한의 이 밀무역을 얼마나 했는가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포착한 북한 유조선 움직임도 공개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 사이에 148차례 북한 항구에 기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들 이름이 빼곡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들의 유류 탱크가 33%, 50%, 90% 찼을 때 경우의 수를 계산해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에 유입되었을 거다 보는 겁니다. 유엔이 허용하는 북한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제유는 1년에 50만 배럴인데 최소치로 보더라도 최대치로 보더라도 유엔 제재를 위반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아예 작년 한 중순 이후부터 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립을 하면서 노골적으로도 위반한 걸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한선을 넘겨 북한에다가 유류를 반입시키는데 한국 정부도 관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석탄에 이어 유류도 밀반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작년 8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석유 격리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한국 정부는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협력 사업에 사용된 총 33만 8천여 킬로의 석유 제품 중 4,039kg가 사용되지 않아 한국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엔 전문가 패널은 정제유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이전과 관련해서 정제유의 소유가 아닌 정제유가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얼마를 갖다가 갖고 가서 사용하고 다시 남은 거는 들고 왔다 이게 아니라 북한에 얼마 들어갔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 반출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품목이 반출 이후 누구의 통제하에 놓이는지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북한 영토로 반출된 정제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다. 너희들이 연락사무소를 하니 무슨 금강산에서 행사를 하니 하고 들고 간 거는 우리 알 바 없고 북한으로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걸로서 위반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도 공개하면서 이 북한의 불법 석탄 운송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며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북한 남포에서 실린 석탄을 공해상으로 옮겨 실는 위성 사진을 소개하고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상태로 직접 선박을 운반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입니다.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북한 석탄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에 시끄러웠던 것은 2017년 석탄인데 그 시끄러웠던 와중에 무슨 세관인이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석탄 밀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남포에서 25,500톤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견돼 응유가 됐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229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러시아 선박으로 환적하려 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참 멀리도 갔어요. 이 와이즈 어네스트라는 배가 남포에서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이 발견이 돼서 응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NMX라는 이름의 한국 회사를 환적된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또 수령인으로 확인했다고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첨부된 인도네시아 정부 서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국 고양시 소재 기업 NMX가 석탄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울러 함께 첨부된 계약서에는 NMX가 홍콩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로부터 무연탄 26,000톤 299만 달러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배송은 인도네시아 항구를 출발해 한국 포항에 하역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18년 4월 10일까지 운송이 완료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보고서는 NMX가 지난해 12월 자국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석탄 수입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한국에서 알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콩의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도 이 내용을 부인을 했어요. 결국은 잡아떼고 허지부지 시키려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포항으로 갈라 했으면 아마 포스코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산 석탄이 남포항에서 나와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세탁을 하려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운 게 홍콩의 노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NMX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도네시아에서 잡혔을까요? 그거는 인도네시아에 화교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중국 업체나 이 화교 관련 업체를 통해 가지고 홍콩 회사가 중개 무역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걸로 모양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석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는데 그 석탄을 파는 회사는 홍콩의 회사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회사는 사라진 거죠. 나중에 인도네시아 뭘 내라 하면 북한 거니까 못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홍콩의 위장 회사를 하나 끼우고 그리고 남포에서 싣고 인도네시아로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실은 것처럼 선적한 것처럼 해서 다시 한국 포항에 갖다 주려고 그 먼 길을 돌아다닌 겁니다. 이 배가요. 그러고는 어디서 샀냐 하면 홍콩 회사로부터 샀다. 그리고 이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왔다. 아마 홍콩 회사가 인도네시아 어디 샀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실어주는 대로 받아왔다. 딱 이렇게 하려고
이런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서류에 따르면 NMX라는 회사는 풀네임이 NMX 코리아라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검색이 되는 회사입니다. 무역을 갖다가 한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지금 이 검색에서 나오는 이 회사가 이 회사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파상 무역회사를 하나 끼워가지고 이 회사도 제가 볼 때는 바지에 불과하고, 결국은 어떤 기관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바지 끼우고 홍콩에 위장회사 끼워서 북한 석탄을 러시아로 들러서 인도네시아로 들러서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떠돌면서 거기서 수입되는 양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이 북한산 석탄이 적발돼서 그것이 2018년 8월경에 알려졌을 때도 이게 다가 아니라 엄청난 석탄 밀수가 있었을 거다 했는데, 여전히 석탄 밀수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사실들을 미국이나 유엔 측에 대충 통보하는 부분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 석탄 밀수에 관련됐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지금 한국 정권이 석탄 밀수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캐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무슨 문 정권의 친북을 추상적으로 비판하면 뭐합니까? 이런 한 개라도 물고 늘어져서 실마리를 잡아야죠. 자, 미국은 평양 순환공항도 미사일 시설이라고 지목을 했고, 자, 이 동창리 복구 이후에 CSIS는 사진을 보면 발사 준비 상태다. 한국군은 로켓 반입이 없어 가능성이 낮다 이야기를 하고,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분산 중이고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도 수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건이 지금 정진적 비핵화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볼턴의 빅딜론과 똑같은 이야기고, 미 정부의 의견 일치라고 이재사, 폼페이오, 볼턴, 비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4개월을 돌고 돌아서 재작년 2017년에 포괄적 비핵화 10의 비디로 이제사 돌아갔는데, 그동안에 망가진 한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